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태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통역에는 조금 전에 보신 영화의 번역도 맡으시고요. 오늘 통역도 강민아 통역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이 주말에 미션 임파서블이 아닌 이 영화를 보러 오신 한국 관객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와 소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今回舞台挨拶として韓国に来るのが初めてで、僕の前作が本当に韓国のたくさんの皆さんに見ていただいたので、直接感謝を伝えたいなと思ってたので、また新しい映画とともに韓国に来れて本当に嬉しく思います。 네, 이번에 제가 한국에 이렇게 극장에 무대 인사와 이런 행사를 위해서 온 것은 처음인데요. 사실 요 바로 앞에 개봉했었던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가 한국에서 굉장히 히트를 했잖아요. 그때 꼭 와서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오지 못했고 이번에 신작과 함께 이렇게 올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감독님이 말씀하신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극장에서 보신 분. 오, 미쳤다. 그 전에 작품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일단 이 정도로 많은 관객이 감독님의 영화를 보셨고 좋아하셨고 그래서 아마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신 것 같고요. 아마 그 영화 처음 뭐 시작 부분에 자막이 나와서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원작이 있습니다. 프랑스 영화 러브엣을 감독님이 다시 만드신 건데요. 감독님이 전에 어떤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건 보면 원작자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코어,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 중심만큼은 내가 지켜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 경우에는 원작에서 내가 다른 거는 좀 창작을 하더라도 원작에서 끝까지 좀 지켜야 하는 코어는 뭐라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そうだ、その前に今もう映画を見終わったお客さんなんですよね。映画はいかがでしたか？ 일단 대답하기 전에 먼저 좀 여쭙고 싶었는데요. 영화 지금 보셨잖아요.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僕がオリジナル版を見たときにすごくこの物語素敵だなと思ったのは周りの大切な人の自分への愛に気づくことっていうのがすごく大きなテーマになっていたので僕は本当にこの作品で特にレストランのシーンそこを大事に描き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 네, 제가 프랑스의 원작 영화를 봤을 때 너무나 좋구나라고 느꼈던 점은요. 주위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원작에서 큰 테마가 되고 있었고요. 특히 원작에서도 레스토랑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레스토랑 장면이 너무 좋았고 그것만을 잘 지켜서 표현을 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やっぱり僕も結婚して子供ができて何かもちろん付き合って大好きな、奥さんなんですけどやっぱりずっと一緒にいるとどこかで忘れてしまうこととか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この映画を作ることでもっと自分も作りながら自分の周りの人を大切にしてやらなと特に奥さん大切にしなきゃなと思った作品です。 저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귀고 연애하고 지금 결혼을 했고 또 사귀었던 사람이 지금 부인이 되어 있잖아요. 아내가 되어 있는데 계속 함께 지내다 보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많이 잊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영화를 만들면서 오히려 제가 제 주위 사람들 그리고 저의 아내에 대해서 너무나 잘해야 되겠다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던 영화였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영화를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はい、見ました。ラバーションにっくり笑ってました。
보셨고요. 빙긋 웃더라고요. でもこれを撮る前は奥さんは自分はもう家事をしたり犬の世話も子供の世話をしてるのになんでお前は10代の恋愛ばっかり撮ってるんだってこういつも言われてました。 그런데 이 영화 찍기 전에는요 사모님이 항상 얘기한 게 나는 집에서 가사 일하고 강아지 돌보고 하는데 왜 당신은 나가서 10대들의 영화 얘기나 찍고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드디어 이번에 그래도 좀 내가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만들었구나 내 남편이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はいだと嬉しいですけどね。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의 최근작을 사실 하나로 이으면 그냥 문장이 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 나를 모르는 그녀의 세계에서. ナイス。 네, 이렇게 하나의 그 문장으로 이어질 정도로 감독님의 영화를 관통하는 어떤 주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감독님이 좋아하시는 음악에 빗대어 표현하면 감독님의 영화는 기억과 시간과 그리고 사랑이라는 세 개의 코드로 작곡한 음악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에게 기억과 시간과 사랑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 영화를 만드시는데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했습니다. 多分愛の形はいろいろ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例えば本当に僕が10代の頃に感じた誰かに対する、愛というか恋、誰かを思う気持ち、自分のエモーションが高まった時にこの気持ちを忘れたくない、何かに留めておきたいっていう思いが僕にできることは映画作りだったんだと思います。 일단 사랑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사랑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제가 10대였을 때 제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 사랑이라기보다는 연심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좋아했던 마음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아주 고조되어서 피크가 되었을 때 저의 감정을 잊고 싶지 않고 붙들어 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 감정을 붙들어서 담아둘 수 있는 것이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で、僕がやっぱり記憶力が僕は弱い方なので、何か日々日常生活でも生きてる瞬間、この瞬間いいなとか思ってることをやっぱり忘れてしまうんですね。でもそれ忘れない方法として同じようにこんな経験あったな、こんないいことあったな、こんな素敵な思いをしたなっていうのを映画というメディアを通して留めておきたいっていうのが映画作りのモチベーションになってます。 네, 그리고 제가 기억력이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일상 속에서 너무나 좋구나 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들을 자꾸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제가 경험했던 것, 좋은 일들, 멋진 추억들을 영화라는 미디어에 담아서 만들자라는 것이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에게 큰 모티베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감독님께서 초등학교 다니실 때 시간을 달리는 소녀라는 영화를 보시고 난 영화의 길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걸 저도 얘기를 들었고요. 그 전에 인터뷰에서 당시 제가 갖고 있던 어떤 사춘기 특유의 답답함이나 초조함이 영화에서 묘사된 비일상적인 세계와 공명하면서 구원받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 까닭에 저도 영화를 만들면서 영화의 어떤 판타지적인 요소를 담아내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전히 시간을 달리는 소녀를 좋아했던 초등학생 관객의 마음으로 지금 관객에게 영화를 만들어 보여주고 계신 건지가 궁금했어요. 네. 이번에도 역시 판타지적인 요소를 넣은 거는 그때 궁금하신 でも今もファンタジーは大好きですね。やっぱりどっかでファンタジーと言いつつもこの作品もそうですけど、設定はファンタジーでもキャラクターの感情はリアルっていうのが僕はすごく好きで、見てるお客さんが映画を見終わった後に自分はみんな生きてる世界は現実でファンタジーはないけど、でもなんかその映画を見た後に生きるためのなんか素敵な人生を送るためのいいヒントを映画が与えてくれてると思うんですね。でも僕が作る映画もそんないいヒント、その先の人生をよく
こう素敵に生きるためのヒントを与えれるような作品を作りたいというふうにいつも思ってます。 예, 지금도 여전히 판타지적인 요소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판타지적인 부분이 이 작품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설정은 판타지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영화 속의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은 매우 리얼하게 표현되는 것을 저는 좋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객분들이 영화를 보신 후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현실 속에는 판타지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영화를 보신 후에 이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 좀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좋은 힌트를 영화가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주기 위해서 판타지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한 제 세상을 또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 좋은 힌트가 되는 게 판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일단 관객분들이 질문하실 것 같지만 제가 그 질문을 뺏어서 여기서 잠깐 드리면 영화 속에 나오는 카즈야 할머니에 대한 궁금함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치 호소다 마모루 감독이 시간을 달리는 소녀의 일종의 속편을 본인이 만들면서 원작에 있는 카조라는 인물을 그 주인공이 이모로 설정했잖아요. 그 주인공의 마코토의 경험을 알고 있는 이모로 카조를 설정했듯이 혹시 이 영화에 등장하는 그 할머니는 이 주인공의 경험을 알고 있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라는 설정인 건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すごい考察が鋭いですね。 일단 굉장히 날카로운 고찰을 하신 것 같습니다. そうですね。でもやっぱりこういう映画ファンタジーだからこそなんかどっかこの全部答えを出すんじゃなくてこう観客の皆さんのこう想像できる余白を残しておきたいなと思っていて、でおばあさんもしかしたらこうなのかなってこう思いながら、でもそれはお客さんの想像に任せます。でも僕も細田守監督の時をかける少女も大好きです。でも僕は無意識に今聞いてそれに影響を受けてるのかなって今思いました。 네, 일단은 그 판타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든 해답을 제가 여러분들께 영화 속에서 제시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아마도 관객분들이 좀 상상을 하실 수 있는 여백을 남겨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즈야 할머니에 대해서는 아마도 보시면서 혹시 저 할머니도 예전에 그랬나 어땠나 막 이런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오히려 저는 좀 남겨두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물론 그 호소다 마모루 감독님의 시간을 달리는 소녀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듣고 무의식 중에 혹시 내가 그 영향을 받아서 여기에 이런 면을 넣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시간을 달리는 소녀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게 눈에 들어왔나 봐요. 일단 영화라는 매체는 활자로 존재하는 시나리오의 이야기를 영화에서 살아 움직이는 캐릭터로 만들어내는 배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여러분은 이 두 명의 주연 배우가 연기하는 배우를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캐스팅에 특별히 더 신경을 쓰였을 것 같은데 나카지마 켄토 배우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에 어떤 스타일리스트 분께 처음 추천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스타일리스트가 어떤 얘기를 해주셨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카지마 켄토를 캐스팅할 때 이번에는 어른이 된 노진구를 연기해 주었으면 합니다. 도라에몽의 노진구를 연기한다고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最初にスタイリストさんから紹介された時はすごくその時はまだアイドルです。そんなに俳優経験も少なかったんですけど、ものすごく一生懸命でこう俳優の仕事も頑張ってて、で僕の作品も好きだって言ってくれてるっていう話もしてたので、でもいつかご一緒したい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ました。じゃあここまで。 네, 일단 처음에 나카지마 켄토 씨에 대해서 스타일리스트 분이 추천을 해주실 때는 그때는 나카지마 씨가 아이돌이 주로 메인이었고요. 배우 경험이 많지는 않았을 때였어요. 그런데 일단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고 또 배우로서 연기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만든 작품도 좋아한다고 하더라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언젠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それでせっかくこうやっとそれまでいろいろオファーしたりとかしたんですけど、お互いちょっとタイミングが合わなくてご一緒する機会がもう今回までなってしまったんですけど、
でも逆に今回良かったのはこれだけその10年経ってケント君がすごくこうアイドル活動も頑張ってこう完璧にこうお芝居をするみたいなこう作り込んだ芝居をできるこう素晴らしい俳優になったんで、でも僕が作る作品はそうじゃなくて鎧を外したこう誰も見たことのない素直な共感できるみんなが見てる皆さんが自分もこういうとこあるかもって共感できる中島健人を見せたいと思って演出しました。 네, 그리고 그렇게 소개를 받고 나서요. 그 사이에 요 10년 사이에 여러 번 오퍼를 했었어요. 그런데 서로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나카지마 켄토 씨와 함께 일을 할 수가 없었고 드디어 10년이 지나서 이번에 이 작품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10년 사이에 나카지마 켄토 씨는 물론 아이돌로서도 더 열심히 많은 일을 했고 동시에 연기를 더 많이 하셨어가지고 완벽하게 연기를 할 수 있는 배우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때까지는 굉장히 만들어진 역할을 제대로 거기에 뚝 부러지게 하는 그런 연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물론 멋진 배우가 되어 있지만 이번 영화에서 제가 원했던 것은 그런 정형화된 그런 배우가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솔직하게 누가 보아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 연기를 맡기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でも直接本人に現場で今回はのび太くんなんだって言ったら本人はどうしようって言ってパニックになってました。 그래서 직접 본인한테 현장에서 이번에는 노진구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본인이 어떻게 하지라고 패닉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순전히 개인적인 감상이지만 아까 잠깐 밖에서 감독님께 말씀드렸는데 어른이 된 노진구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약간 다시 청년이 된 장구경의 느낌도 약간 있었어요. 장구경의 청년 시절에 그 되게 맑고 또 귀엽고 사랑스러우면서도 약간 좀 보살펴주고 싶은 그 장구경의 매력까지 영화에서 엿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배우의 어떤 말씀하신 그게 가장 좀 잘 표현돼야 되는 장면이 아까도 언급하신 레스토랑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 레스토랑 장면은 원작에서부터도 지키고 싶었던 장면이라고 하신 만큼 이 영화를 촬영하실 때도 그 장면에는 특별히 더 신경 쓰고 공을 들이셨을 것 같거든요. 네. 最初にミレイさんにもケント君にも僕はこのシーンを大事にしたいって言ってすごくよし頑張ろうってこう気持ちになってたんですけどでテストはすごくうまくいかなかったんですけどこういざ本番になって2回目テイク2ぐらいでちょっとケント君の感情がこうテストでこうすごくうまくやりすぎて出なくなってしまった瞬間があったんですけどここまで大丈夫ですかですけどミレイさんがもう時間がなくてあと1回しか取れないっていう時にミレイさんが本番かかる直前にケント君の手を握って私たちはかつて愛し合ってたんだよっていうセリフというかもう言葉をスイッチをケント君に入れたんですね。そしたら中島健人君が今までのデートシーンとかをすごく思い出してもう今見てもらった涙がミレさんの言葉によって出たっていうのがあってそれは本当に僕が撮影しててこの映画の撮影で一番ミラクルを感じた瞬間でした。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레스토랑 장면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초반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미레이님한테도 나카지마 켄토님한테도 레스토랑 장면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잘하자 이런 마음으로 또 촬영에 임했는데 테스트를 했을 때 정말로 잘 연기를 했어요. 너무 잘해서 이제 본 촬영에 들어갔는데 본 촬영 중 여러 번 테이크를 찍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정도 됐을 때 나카지마 켄토님이 갑자기 너무나 이 감정이 너무나 이게 세다 보니까 오히려 좀 얼어붙어서 잘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여러 번 할 때 미레이님께서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딱 촬영 들어가기 직전에 나카지마 켄토님의 손을 딱 잡더니 우리는 예전에 서로 사랑했던 사람들이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카지마 켄토 씨가 마치 어떤 스위치가 눌러진 것처럼 갑자기 이 감정을 제대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그 바로 이제 촬영을 시작했더니 이때까지 두 사람이 함께 찍어온 여러 가지 일을 떠올리면서 눈물이 확 터져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이번 이 영화 전체 촬영 중에서 가장 기적을 경험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근데 원래는 테라스에서 찍으려고 하다가 비가 와서 실내에서 찍었다고 들었어요. 만약에 지금 다시 찍을 수 있다면 테라스에서 꼭 다시 찍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장면이 괜찮으신가요? それも偶然のこう産物だったんですけど、怪我の巧妙だったんですけど、最初そうテラスで撮る予定だったんですけど、じゃあ雨降ってきちゃったから中で撮ろうってなったんですけど、中で撮ったことでその雨のこう雰囲気が外の電飾をこうちょっとにじむ感じに本当に美しく見せてくれたので、その雨が降ってみんながちょっとトラブルに対してよしこうそれを乗り越えようっていう一生懸命な気持ちにもなりましたし、それが全てうまくいったシーンでした。 아니요, 다시 찍게 되어도 아마 밖에서 찍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원래 밖에서 찍기로 했는데 비가 와서 안에서 찍게 된 것은 우연의 산물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훨씬 잘된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밖에서 찍지 않고 안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 밖에서 비가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밖에서 비 내리는 분위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빛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번지는 느낌이 생기면서 오히려 더 좋았고 분위기가 좋았고, 동시에 원래 했던 계획에서 약간 이제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러한 것이 있었고 또 연기나 이런 거에서 조금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면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 장면을 정말 극복해서 잘 찍어내자, 이런 분위기가 생겨서 정말로 좋은 장면을 찍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레이라는 배우가 그 순간에 그렇게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감정을 끌어낸 것처럼 타고난 배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시마 켄토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년 정도의 경력, 그러니까 커리어, 배우로서의 커리어를 쌓아왔지만 깜짝 놀란 게, 저는 미레이 씨는 이게 처음일 거란 생각은 안 했는데 이 영화가 데뷔작이더라고요. 어떻게 이 영화를 처음 연기하는 그 미레이 배우가 작업할 때 혹시 약간의 좀 걱정이나 두려움은 없으셨는지, 그런 것도 좀. 最初は本人もすごく不安がっていたので、じゃあ1年かけてレッスンをしてやりましょうっていうことでいろんな先生に講師にレッスンしてもらって演技を勉強しました。でも彼女は普通だったらもうテクニックの部分から学ぶのが割と普通だと思うんですけど、彼女はもう座学からちゃんと勉強したいということで、まずその演技とは何か、メソッド、その演技のメソッドは何かっていう勉強をするところから彼女を始めて、本当に1年かけて素晴らしいなんていうの技術を身につけてくれました。 네, 처음에는 미레이님도 연기를 안 해봤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조금 연기를 공부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촬영에 들어가기 1년 전부터 연기 레슨을 받았고, 선생님분들 그리고 강사분들을 모셔서 연기를 공부했는데요. 보통은 이런 경우에 연기의 테크닉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미레이님은 아예 나는 연기 이론부터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본인이 다 실제로 책도 보고 하면서 연기의 메소드라든지 메소드 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또 중요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それでもちろんミレイさんもそうだし、中島健人君もアーティストとして活動しているので、言葉に感情、2人とも歌を歌っているので、歌に感情、エモーションを乗っけるっていうのが本当に素晴らしいので、2人の会話が何かもちろんメロディーはないんだけど、お互いがデュエットしているような、歌に気持ちをリズムで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気持ち、感情を乗っけているような感じがして、すごく2人の会話が聞き心地よかった、いい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それは2人がそういうアーティストだからこそのケミストリー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
그리고 미레이님도 아티스트고 또 나카지마 켄토님도 계속 노래를 하시고 아티스트 활동을 해오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분 모두 노래에 일단 감정을 싣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신데 두 사람의 대화를 하는 장면에서도요. 대화에는 멜로디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치 남녀가 듀엣으로 노래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대화에 리듬이 있고 그 리듬에 감정이 실린 것 같아서 제가 들을 때 굉장히 두 사람의 대화가 듣기가 편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이 두 사람이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케미스트리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영화 속에 나오는 라이브 장면은 실제 미레이 씨의 공연 현장에서 촬영했다고 들었어요. 감독님의 인터뷰를 보면 우연히 어쩌다 보니 촬영한 2주 전에 공연이 있다는 걸 알고 촬영을 했다. 그 순간만큼은 영화 속의 인물로 잠시 무대에 등장하기로 현장에 있는 총명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찍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과연 우연일까요? 그 라이브를 알고 라이브 일정을 알고 이거는 내가 라이브에서 이 장면을 내가 뽑아야겠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하신 건 혹시 아닌가 궁금한데요. 最初から計画に入ってなかったです。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でもそう僕もその彼女のスケジュール聞いて2週間クランクインの2週間前にライブがあるすごくしかもすごくアリーナの広いステージでそこにもうそこ満杯にもうなる予定だったのでいやこれはすごい映画撮れるなと思って本当はなかなかその部分だけ南としてステージに立つっていうのはかなりアーティスト本人もそうだしライブスタッフにも負担がかかることなのですごく難しいかなと思ったんですけど彼女は本当に頑張って快く引き受けてくれてもう普通だったら撮れない映画撮れました。 네, 사실 미레이님의 스케줄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케줄을 좀 물어봤더니 마침 크랭크인 2주 전에 그 라이브 공연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레나 굉장히 큰 스테이지에 거의 만석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엄청난 그림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공연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영화를 좀 일부를 찍을게라고 하면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라이브 그 공연의 스태프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할까 생각을 했는데 미레이님께서 굉장히 흔쾌히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자라고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보통의 영화 같으면 담을 수 없는 그런 멋진 장면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감독님께서는 관객분들의 질문을 더 빨리 듣고 싶을 것 같아서 기회를 드리기 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부터 좀 벼르고 계셨군요. 그냥 아주 작은 질문입니다. 영화 속에서 저의 시선을 강탈한 강아지 페치카. 페치카는 원래 연기를 하시는 전문 배우님이신지 아니면 누군가의 반려견인지 페치카 캐스팅의 비하인드가 궁금합니다. キャスティングちゃんとアニマルプロダクションで探してでもこういう犬がいいっていうのをリファレンスを渡して探してもらいました。 제대로 된 애니멀 프로덕션을 부탁을 해서 캐스팅한 でも他の作品というか CM とか映像には出たことない本当に最初にこの仕事だったんですけどすごくいい子でリクが電話してるところもちゃんと座って待ってる感じとかお部屋でいる時もリクがガチャガチャ小説書いてる時もソファーでじっと座って待ってるのもう別に僕らは何もそこで困ることがなかったです。 그런데 그 애니멀 프로덕션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모습의 강아지의 어떤 그 레퍼런스 사진 같은 걸 좀 주고 데리고 온 분이신데요. 이때까지 그 어떤 CF에도 영화에도 나간 적이 없는 완전 첫 출연인
패치가 강아지였어요. 그런데 왔더니 현장에서 정말 너무나 말을 잘 듣고 착해가지고 리쿠가 전화를 하는 장면에서 옆에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는 것도 너무 혼자서 알아서 잘 했고, 또 리쿠가 방에서 막 소설을 쓰잖아요. 그때도 아무렇지도 않게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고 누워있고, 그런 게 너무나 편해서 한 번도 현장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았던 강아지였습니다. 그 역시 사람이나 강아지나 타고난 배우는 있나 봅니다. 자, 질문, 아이고야, 이거부터 들어야겠다. 일단, 예, 이쪽, 예, 지금 여기 마스크 끼신 분부터 기회 드리고, 예. 마이크 없는 거죠? 네, 마이크 없어요. 네. 큰 소리 해주시면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감독님 전작들을 다 봤거든요. 네. 너무 좋아하는 작품들도 오, 많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들이 있었다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인데 매 작품 캐스팅을 너무나 잘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배우들을 적격으로 그 작품에 어울리게 캐스팅하는 비법이나 감독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런 배우가 필요하다라고 캐스팅을 하는 기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뒤에 다 들리셨죠? 네. 배우를 캐스팅하는 기준에 대한. 네. キャスティングはもちろん僕だけが決めるわけじゃなくてプロデューサーと一緒に決めるんですけど、僕が一番そのキャスティングこう一緒に映画を作る上で大事にしているところはやっぱり僕の作品って若い役者さんが多いんですけど、まだその未完成であるこう伸びしろがまだあるっていうことがすごく大事で、この撮影をしながらも役者も成長するしキャラクターもこう物語の中で成長する、その成長をこう描きたいっていうふうにいつも思っているので、どちらかというとベテランの方よりも若い役者さんと一緒に映画を作りながら成長するっていうのをテーマに映画を作っているような気がします。 네, 일단 캐스팅에 대해서는 제가 혼자 다 결정하지는 않고요. 프로듀서님과 함께 좀 의견을 나누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제가 가장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캐스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젊은 배우들이 제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젊은 배우분들 중에서도 미완성인 분, 아직 가능성이 보이는 분, 그런 분을 캐스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촬영을 하게 되면서 배우도 성장하고 영화 속에 있는 캐릭터도 성장하고 이야기 속에서 계속 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베테랑 완성형인 배우들보다는 젊은 배우와 함께 우리가 영화 속에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테마로 삼고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저기, 네. 하이러딩 여자분, 네. 지금 손 드신 분. 네네. 뒤돌아보시는 분. 네,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포스터에는 항상 의미와 메시지가 있는데 이 포스터에 나와 있는 그 배경이 어디인지랑 의미가 궁금합니다. 네. おお、すごい。映画を見終わった後、ちょっとあれこのシーンの2人ってないよなって思いましたよね。 네, 영화 보시고 나서 이 두 사람이 이런 시인은 없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아마. これ後でこうもちろんポスター用にいろんな写真を撮るんですけど、最後にちょっとこう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2人がもうちょっと自然こうもうほぼちょっとオフショットに近い感じで自然体になった瞬間の写真なんです。だから最初にこう使う予定で決めて撮ったよりもすごくその自然体の感じが良かったので、でも今見るとこれはもしかしたら最後のエンディングの後の2人な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ふうに見えて、僕はすごく大好きな写真です。 사실은 포스터용으로 사진을 여러 장 찍어요. 일부러 포스터에 쓰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쓴 이 사진은요, 사실 약간 오프샷 같은 공식 사진이 아니라 두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있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다른 포스터로 쓰려고 찍었던 사진들보다 오히려 굉장히 자연스럽고 좋은 느낌이 들고, 또 영화를 보고 나서 이 포스터를 보게 될 때 이 사진을 보면 어쩌면 이것은 이 영화 다 끝난 뒤에 엔딩 이후의 이야기, 거기에 있는 두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이 사진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사진에서의
이레이 씨의 표정을 특히 좋아하고요. 마치 그 두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있는 앨범이나 액자에서 한 장 이렇게 뽑아온 것 같은 느낌이 좀 사진이라서 네. 이거 가져갈 수 없나? 잠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제 조금 앞으로 거기 그 하얀 옷 입으신 분 앞에 네. 네 지금 뒤돌아보신 분 네. 네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진짜 너무 좋아해서 이번에도 재밌게 봤고 제가 궁금한 건 마지막 평행세계에 갔을 때 이제 리쿠 친구분은 어떻게 됐을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친구분이라고 하면 카지 선배 네, 아니면 카지 선배. 선배. 네, 뭐 이번에 돌아왔을 때? 네. 마지막 결말. はいはい。どうなってると思います？ 어떻게 됐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네. 해피엔딩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아무래도 죽지 않고 잘 살아봤어요. みんなそうですよね。みんなそう思ってます。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분 네. 네 뒤에 분 네. 네네. 영화 잘 봤고 감독님께서 평행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개인적인 그 사견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좀. パラレルワールド 평행세계가 있었으면 하시나요? 만약에 있다면 감독님은 그 평행세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도 궁금해요. 何をしているか。僕はもし映画監督になっていなかったらもう一つやりたい職業があってそれは学校の先生だったんですけどでも今思うとさっき話したその映画を作る中で誰かの成長を見たいその物語の中でもキャラクターの成長を描きたいと思う気持ちと学校の先生がこう子供たちの成長を見たい自分がその成長の何か後押しをしたいっていう気持ちとすごく近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もし学校の先生を選んだとしても今やってる映画監督も何か同じようなその気持ちのシンクロニシティはあるの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あってほしいと思います。でもう一人の自分に会いたいです。 네, 제가 영화 감독이 되지 않았다면 하고 싶었던 직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는 학교 선생님이에요. 아마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누군가의 성장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고요. 이야기 속에서도 캐릭터가 성장하면 좋겠고 성장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학교 선생님도 아마도 학생들이 커가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힘이 되고 또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이 좀 있었고 학교 선생님의 마음이나 또 제가 지금 감독으로서 영화를 만들면서 하는 이런 성장을 보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조금 싱크로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행세계가 있었으면 좋겠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세계에 있는 저 자신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학교 선생님 하면 어떤 과목을 가르치실 것 같은지도 궁금한데요. どの科目だろうな。難しいですね。 어려운 질문이죠. 文系なんですけど得意なのは数学でした。 저는 문과이긴 한데요. 수학을 잘했습니다. 어차피 평행세계니까요. 내가 잘 못하는 걸 잘할 수 있으면 좋겠죠. 네, 잠깐. 여기 뭐 인형 드신 분. 네, 네. 혹시 영화 중에서 배우들의 애드리브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実は最初のデートシーン音楽がクレジットが流れる最初の冒頭の天描シーンはほぼアドリブですね。現場でセリフを決めずに2人がデートするシーンをこういうシチュエーションだけ決めてやってもらいました。 네, 일단은 영화 초반부예요. 두 사람이 데이트하는 장면들이 몽타주로 나오잖아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거기 크레딧 나오는 앞부분이요. 그 부분은 거의 뭐 대사도 본인들이 알아서 그냥 그 현장에 맞춰서 했고 상황만 던져주고 둘이서 알아서 애드립으로 연기를 해라라고 했던 장면입니다.
でそれを本当に撮影の序盤にやったんですけど、それにはすごく理由があって、ミレイさんが演技初めてだったので、やっぱり緊張してた部分もあるし、なるべくこう楽しみながら撮影したいと思って、そういう空気感をまず先に撮りたい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で逆にケント君は今までこう決めたことをパーフェクトにやるお芝居は素晴らしいんだけど、なんかこうそういうのこう準備するんじゃなくて、その場その場のセッションを楽しむように、こう鎧を外してリラックスして彼女とのやり取りをこう自然に楽しんでもらう、そういうこうお芝居を先にこう撮りたくてそのシーンをアドリブにしました。 그리고 그 장면은 정말로 촬영 기간 중에서도 가장 초반에 찍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미레이 님이 연기를 제대로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가능하면 즐겁게 편하게 촬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나카지마 켄토님은 이때까지 완전히 정해진 것을 퍼펙트하게 연기하는 것을 굉장히 잘 해왔지만, 조금 자유롭게 이때까지 가진 것을 내려놓고 하는 연기는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그 순간순간을 즐기면서 릴렉스한 연기를 보여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초반에 좀 이렇게 맛보게 해주고 싶다라는 뜻이 있어서 초반에 찍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노진구가 되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네요. 저기 여기 모자 쓴 남자분, 지금 제가 바꿔놓는 거니까 예. 그 주인공이 힘들게 마지막 장면을 고쳤던 것처럼 감독님도 결말에 고민과 노력을 좀 많이 기울였을 것 같은데요. 왜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지 그 다른 세계, 이전 세계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세계에서 결말을 맞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いい質問ですね。 좋은 질문이십니다. オリジナル版は最後の部分はなくて、このリメイクするためにつけた作品シーンなんですけど、実はこの物語としてはリクが最後にこう相手のことを思って決断するところで物語はもうすでにこう終わってるんだと思います。でもやっぱりそうやってこうみんながこう最初は嫌なやつだったけど、その頑張る姿を見てリクを応援して、リクがすごくこういい決断をして頑張った先にちょっと僕はご褒美をあげたいなと思ったので、最後は僕はもうデザートのつもりであのシーンを作りました。 네, 사실 프랑스 원작에서는 이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아예 없는데 리메이크를 하면서 그 뒷부분을 제가 추가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 이야기 자체는 리쿠가 이 소설의 결말을 바꿈으로써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끝이 난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뒷부분을 더 붙였냐 하면, 또 다른 세계로 가는 걸 붙였냐 하면, 일단 처음에는 우리가 리쿠의 여러 가지 행동을 보고 이제 뭐야 좀 싫은데 막 이렇게 느끼다가, 아 사실은 저쪽으로 가서 열심히 노력하는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응원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 정말 힘들게 얘가 결단을 내리고 또 이것을 극복하는 것을 보면서 고생했다 하고 약간 상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 있어서는 약간의 디저트를 주는 느낌으로 뒷부분을 붙였습니다. で僕がこの作品を作るときにちょっと参考にしたのが「恋はデジャブ」でブラックホールなん Do you know? あれも作品がすごくビル・マーレーが最初嫌なやつだったんですけど、物語の中でこうだんだんこう自分のためだ自分もすごくナルシスティックな人物がだんだんこう周りの人にこう幸せを与えていくっていう、こう変化を、そのキャラクターの成長を描いているので、もうまさにこの作品と同じこうなんですかね、構成になってて、でやっぱりもちろん物語としては彼が改心していい人間になったら、それは物語として終わったんですけど、
最後の最後ご褒美が待ってるっていうのが僕はもうこれは私も本当に大好きなのでそれを参考にして子供たちにも何かデザートをつけたい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 그리고 또 제가 좀 이 영화를 만들 때 참고로 했던 것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중에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영화에서 빌 머레이가 처음에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 싫은 사람이에요. 아주 별로인 사람인데 그리고 원래 또 굉장히 자기에 빠진 나르시시스틱한 사람인데 점점 그것을 이제 바뀌어가고 변해가면서 남들에게 행복을 주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또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작품을 참고로 하면서 내가 하려는 이 영화랑 굉장히 구성이 유사하구나 또 비슷한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 이야기에서도 이제 나중에 좋은 인간이 되면서 거기서 끝이 날 수도 있는데 좀 마지막까지 좀 상을 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사랑의 블랙홀을 워낙 좋아하기도 했고 내가 이 영화에서도 마지막에 무언가 상을 주는 그런 것을 넣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가 준비했던 질문이 감독님 인터뷰에서 원래 감독님이 너무 좋아하는 80년대 90년대 할리우드 러브 스토리 감성을 살리고 싶었다. 아주 상쾌하고 상큼한 해피엔드로 끝나서 영화를 보고 난 관객도 그런 느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서 특히 좋아했던 영화가 뭔가요가 제 질문이었거든요. 네,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대답을 주셨고요. Another one, About Time. About Time. 네. Their favorite movie. 감독님 취향이 너무 저랑 비슷한데. 근데 だって 죄송해요. 時をかける少女好きですもんね。 제가 더 질문을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뒤에서부터 차근차근 내려오고 있었는데 앞에 분들 눈을 마주칠 수가 없네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슬픈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ね、すごいもっと話したかったです。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안타깝네요. 그냥 일단 좀 짧게 감독님 다음에 만들 영화가 궁금해진다. 예.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예, 이게 저희 원래 마지막 질문이었거든요. 네. もしでも実はまたちょっと全然違うジャンルの作品を今作っていて韓国でも公開していただけたら嬉しいんですけど実はお葬式の葬儀会社の話を作ってますでもそれもちょっとファンタジーが入ってますぜひもし韓国で公開したら見てください 네, 지금 완전히 다른 장르의 작품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앞으로 개봉하게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장례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약간 판타지가 가미되어 있고요. 만약에 한국에서 개봉하게 되면 여러분들 다 좀 꼭 봐주십시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감독님이 감사합니다. 네. 박수 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감독님 영화 소란인으로 처음 봤어요. 혹시 소란인을 못 보신 분은 반드시 보셔야 하는 영화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소란인으로 데뷔를 하시고 올해가 데뷔 15주년입니다. 네. 또 치세요. 그래서 데뷔 15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이 새 영화와 함께 한국의 관객들을 만나셨고 모든 일정의 마지막이 오늘이 GV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GV의 마무리 소감과 동시에 이번에 한국에 와서 다양하게 한국 관객을 만난 소감까지 포함해서 마지막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本当にまずは今日皆さん来て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うやって前作もそうですけどこうやって今回新しい作品を皆さんに見ていただいてなんかもう特に今若い世代がもう韓国と日本のカルチャーがお互いこうリスペクトし合って楽しみ会える環境ができてきているのでもっともっと例えばキャストとかスタッフも韓国日本を行ったり行き来して一緒に作るものっていうのもこれから目指していきたいなと思いますのでまたそんな作品が皆さんに見ていただけたら嬉しいです。 ぜひその時は見てください。 네,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주신 것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세이사도 그렇고 또 오늘 나를 모르는 그녀의 세계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젊은이들도 그렇고 한국과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즐기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우들도 그렇고 스태프들도 그렇고 서로 오가면서 일본과 한국이 함께 영화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런 것에 참여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것을 만들게 되었을 때 저를 또 한국에 불러주십시오. 지금까지 이제 이쪽 일을 하니까 아마 개봉 전에 먼저 감독님의 영화를 볼 기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감독님의 첫 번째 관객이 지금까지 되었었고 앞으로도 감독님의 첫 번째 관객이 되고 싶은데 영화에서처럼 제가 방해가 된다면 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앞으로도 감독님 첫 번째 관객으로 남고 싶고요. 괜찮아요. 감독님이 만드신 영화를 보면 혹시 기억을 잃더라도 기억이 사라지더라도 사랑했던 감정만큼 남는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영화가 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기억은 있을지언정 그때의 감정을 일깨우고 다시 그 감정에 빠져들게 만드는 게 영화가 하는 일이고 그 일을 잘하시는 분이 미키 다카이로 감독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주말에 영화 보시고 GV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질문계 드리지 못한 분께는 제가 주불제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으로 나름대로 기도의 세계에서 GV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